예, 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송구하다며 책임론엔 침묵한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4차 대유행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6시가 넘으면 사실상 거의 모든 모임이 금지가 되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코로나 고강도 조치에 송구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입니다.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숭고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글쎄요, 오늘부터 사회가 지금 일단 멈춘 상태가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문 대통령이 고강도 이 코로나 조치에 대해서 송구하다 국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이요,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면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게 굉장히 저는 국가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도 지적을 했지만 지난 코로나 발생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곧이어서 대확산의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불과 10일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방역 G7 회의에서 정말 칭찬 많이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헌법기관장들 회의에서 칭찬을 했고 또 이 확대하기 위해서 올 여름에는 진짜 이 추석 때는 가족들이 모이는 것들을 하겠다. 그리고 또 소비를 촉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대대적으로 방역을 어떤 면에서 좀 완화하는 쪽으로 정부가 다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하루 전에 방역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저는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짧고 굵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대통령 주변에는 많은 참모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역관도 있습니다. 방역 전문 비서관도 있죠. 자, 보건복지부도 질병관리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전문가들이 대통령에게 그동안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가 조기에 풀면 위험하다, 델타 변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왜 그러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방역을 대해서 좀 완화하는 사인을 준 동시에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방역을 강화하게 됐는지 저는 그 문제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정부에 어디서 탈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런 판단을, 저런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할 수 있었던가. 이게 대통령을 어쩌면 잘 못 모시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뻔히 지금 확산되는데 대통령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역 상황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국민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줬거든요. 근데 오늘 오셔서는 굵고 짧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K방역 자랑을 했는데요. 지금요, 추적이 안 되는 감염자가 30%입니다. K방역은 기본적으로 추적하고 방역하는 게 그게 K방역이에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원인부터 먼저 규명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저는 또 오늘 같은 날 또 K방역을 이야기하셨는데 자꾸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판단을 왜 잘못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이 질문을 제가 바로 드릴게요. 네. 거기 보면 지금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네. 이 발언이 마치 국민들에게 방역을 떠넘기는 듯한 말 아니냐. 야당에서는 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글쎄요,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사실 이제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됐으면 지금 4차 대유행까지 오진 않았겠죠. 특히 또 이 K방역에 대한 자화자찬이 이어질 때마다 그 뒤로 대확산이 또 이뤄졌다는 것을 보면 과연 이 K방역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당연히 저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편안한 여름 휴가를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상반된 모습으로 지금 다시 이 4차 대유행이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제 와서 K방역에 대해서 자기 부정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이해가 하고요.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K방역이 잘 됐으면 4차 대유행까지 올 리가 없었다. 오히려 지금 이 K방역이 가지는 단점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기 반성적으로 조금 더 방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좀 더 실효적인 방책들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짧고 굵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짧고 굵은 것이 누구에게는 혹독하고 누구에게는 또 혹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보면은 뭐 택시는 뭐 저 6시에 안 되고 버스는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실효적 조치들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현정 위원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의 어떤 참모들이 잘 이런 상황을 관리하는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K-방역에 대한 부분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이 현 정부는 K-방역을 정부의 어떤 자랑거리, 정부가 잘해서 K-방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K-방역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문 대통령의 얘기도 K-방역을 돌아가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백신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지금까지 잘해왔던 K-방역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 잘못했던 것들은 사실상 이제 뭐 이 백신의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7월부터 방역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먼저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각심이 상당 부분 이완이 되고 이런 4차 대유행의 단계로 올라선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 K-방역이라는 것은 자체는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성과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대통령이 뭔가 긍정적인 코로나 관련 발언을 할 때마다 지난해 2월 5일 뒤에 1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고 봉쇄 없이 가장 성공한 방역 모범 국가가 됐다라고 3일 뒤에 2차 대유행이 시작했고 뭐 작년 11월도 상황 크게 다르지 않고요. 낙관할 때마다 대유행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정부가 또 한 번 계속해서 상황 인식에 실패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